네, 대표님 다음 네. 이야기 또 해볼게요. 네.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 저희 그 만나뵀을 때, 시장은 언제나 이슈가 있고, 그쵸.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가장 빠르게 흡수해서 빨리 반응하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면 이 다사다난한 이 시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야, 질문 참 정하다.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네.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뭐 단연코 자산 배분이죠. 근데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쉽게 얘기를 할 때 그 분산과 자산 배분을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분산은 내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하나보다는 네 개가 조금 더 안전할 거고 덜 변동성일 거고, 네 개보다는 또 8개가 좀 더 변동적이, 이게 분산이라고 하면, 그 자산 배분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자산 간의 분산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 하우스에 추구하는 바하고도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분, 투자 대상 자산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주식, 실물, 채권, 부동산, 인프라, 하다못해 커런시, 통화도 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자산 간에는, 자산군들 간에는 주식이 좋을 때는 보통 채권이 안 좋고, 뭐 최근 몇 년은 양적 완화 때문에 주식이 좋을 때 채권도 좋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주식이 안 좋으면서 채권도 안 좋았고 이런 국면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정상화가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라는 걸 그렇게 정상화 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건 별다 또 다른 얘기고요. 또 부동산이 좋을 때 주식이 안 좋거나, 뭐 인프라가 좋을 때 부동산도 좋으면서 뭐 채권이 또 같이 좋거나, 뭐 이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이걸 좀 유식한 표현으로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관관계라는 것이 자산군변에 자산군 간에 그 상황이가 낮은 것들을 찾아서, 낮다고 하는 얘기는 주식이 좋을 때 채권도 같이 좋은 거는 상황이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주식이 좋을 때 채권이 안 좋으면 상황이가 낮은 겁니다. 그 뜻은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이 안 좋기 때문에 채권을 투자를 안 하면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기민한 투자를 자산 간에 돌아가면서 국면마다 좋은 자산군을 찾아서 그때그때 조정을 하면서 투자하자는 게 자산 배분이거든요. 이게 왜 좋은지를 제가 24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JP모건에서 매 분기에 가이드 투 더 마켓이라고 해서 전 세계 투자 관련한 데이터를 집대성해 놓은, 이제까지 제가 봤던 가장 훌륭한 그 데이터를 집대성해 놓은 보고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리서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 JP모건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에 자산군별로 어떤 애는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안 좋았는지를 평균해서 쭉 수익률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뭔가 복잡하니까 어렵게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가장 오른편 칼럼에 2008년부터 2022년도에 연평균 ANN이라고 해서 애뉴얼 수익률을 평균해 놓은 거고요. 그 옆에는 변동성을 같이 평균해 놓은 거거든요. 먼저 2008년도부터 2022년까지 자산군 간의 애뉴얼라이즈 된 연평균 수익률과 변동성을 먼저 한번 보시죠. 빨간색 캡션으로 제가 씌워놓은 곳 중에 보면, 그 해에 제일 좋았던,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22년 한 4, 5년 동안 가장 평균적으로 좋았던 수익률이 라지캡이에요. 대형주가 8.8%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8.8%가 별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4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투자했으면 대형주가 한 9% 가까운 수익을 달성했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게 커모더티예요. 마이너스 2.6%.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6%라는 건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었죠. 그걸 감안한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큰 자산군 간에 어떤 건 10% 가까이, 어떤 건 마이너스 3% 가까이 할 때, 흰색으로 SL 알로케이션이라고 돼 있는 걸 보면 6% 정도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드리면 되냐면, 8.8%와 6%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100이라고 환산을 해보자고요. 라지캡이 100% 수익이 났을 때 자산 배분은 60% 수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커모더티는 마이너스 26% 수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자산 간의 배분을 적극적으로 잘하면 평균 이상의 수익을 꾸준하게 달성할 수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차트입니다. 참고로 어느 해가 제일 안 좋았는지 한번
좋은지를 2013년도로 한번 볼까요? 2013년도에 스몰캡이 가장 좋은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38.8% 수익을 달성했고요. 그때 가장 안 좋았던 수익률이 커머더티 역시 마이너스 10% 정도 달성을 했어요. 그때 자산 배분이 15%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15% 정도면 만족하시나요? 못하시나요? 저 같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15%면 매년 10% 이상 15% 수익이 났다는 얘기는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떠도 5% 정도 하거든요. 정기예금, 특판예금 5% 정도 하는데 그거의 3배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하면 이 수익률도 아주 뭐 속된 표현으로 짱짱하게 달성을 할 수 있고 아까 그 가장 왼쪽 칼럼, 오른쪽 칼럼을 보시면 그 200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애뉴얼라이즈드 연평균 수익률이 6% 달성을 했을 때 변동성을 얼마였는지 보자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해에 변동성이 가장 높았던 자산이 리츠입니다. 부동산. 변동성이 23.4%였어요. 가장 변동성이 낮았던 자산은 역시 현금이었겠죠. 현금은 뭐 변동성 자체라는 게 없으니까 0.4%. 그때 자산 배분을 하니까 변동성이 12.4% 정도가 나왔더라. 이걸 현실성 있게 조금 더 제가 다시 대입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한 해 코스피 변동성이 한 25% 되거든요. S&P 그나마 가장 선진화돼 있고 주식치고는 그나마 가장 예측성이 높다는 미국의 S&P 변동성이 한 20%에서 25% 사이 합니다. 한 20% 정도 평균해요. 그러면 같은 2008년부터 2022년 동안 리츠의 변동성이 23.4%였다는 얘기는 작년하고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번 되돌아보시자고요. 작년에 거의 한 28% 가까이 빠졌다가 코스닥 올해 1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맘조림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냐는 말이에요. 그런 변동성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리츠가. 그런데 캐시는 어차피 현금이니까 언급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 다음 변동성이 높은 게 픽스드 인컴 채권이거든요. 채권 4.2%. 최근에 여러분들 국채 투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국채 변동성이 한 4%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한 서너 배 높고, 그러니까 서너 배라고 하시면 좀 더 많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채권보다 그나마 채권 다음으로 변동성 높은 게 자산 배분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자산 배분 전략의 기대 수익, 실제 수익성과 변동성이 얼마나 낮으면서 수익성이 짱짱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잘 내고 있는지를 딱 보여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사족이 길었는데 이렇게 이슈가 늘 많고 뭐 이슈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뭐 제대로 된 자산 배분을 구가하는 하우스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이슈가 없을 때는 이슈가 없을 때 좋은 자산을 또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항상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자산 배분이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자산군 배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투자의 마인드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도 저희 채널에서도 항상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네. 뭐 어떤 종목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투자를 어떻게 하는 마인드.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몰빵 투자와 분산 투자. 그렇죠. 이 두 가지. 물론 하나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좀 수익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만약에 떨어지면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절대 주식에는 몰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산 배분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중요한 거 안전장치. 그죠? 내 투자 자금을 잃지 않기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당연하죠. 첫 번째 방법으로 안정성을 좀 그렇죠. 감안을 하는 게 네네네. 첫 번째 순서. 그렇죠. 그게 바로 자산 배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네. 네네.